보행 운동을 시켜드린 분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발로 가족들하고 설악산을 가서 케이블카를 타러 가겠다. 실버타운에서 트레이너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고급 형태로 호텔도 운영을 하고 그리고 실버타운도 운영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실버타운이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많죠. 노인분들 운동을 많이 지도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죠. 어떤 중년의 따님이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오셨어요. 무릎에 인공관절 수술을 하셨다는 거예요. 수술을 하신 분들은 제가 바로 운동시켜드리긴 어렵습니다. 수술하신 지 7년이 됐고 병원에서도 이제 의료진이 이제 운동을 하라는 얘기를 했다는 건 거죠. 근데 이제 걸어오시는 걸 보니까 보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벽을 짚고 이렇게, 아니면 누구한테 어느 정도 부축을 받고 혼자도 걸을 수는 있지만 뭔가 불안하고 금방 쓰러질 것 같고 넘어질 것 같은 그런 불안한 형태의 어르신이었습니다. 80세 중반의 할머니셨는데 걷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당연히 보행이 굉장히 중요하죠. 보행을 하지 못하면 계속 앉아 있거나 누워 있으려고 하죠. 그러면 근육량이 빠집니다. 우리 40세가 넘어가면 우리 근육량이 점점 줄어들죠. 근육량이 줄어들면 여러 가지 성인병에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사성 증후군,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그런 분들을 보면은 근육이 굉장히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이 당뇨나 고지혈증, 고혈압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마르지 않고 뚱뚱하신 분들도 그렇죠. 뚱뚱한 사람들도 근육량이 적은 거죠. 마른 사람도 근육량이 적은 거고. 자, 그렇게 근육량이 적어지면 몸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쉽게 피로해지고 혈압을 관리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근육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보행조차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근육 자체를 형성시키기가 어렵죠. 앉아 있거나 누워 있기만 하면 우리가 다리를 쓸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보행을 하면서 다리의 근육, 발목을 사용하고 종아리를 사용하면서 이 근육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행을 하면서, 우리 직립보행을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우리도 하나의 동물 군집 안에 속해 있죠. 동물이라는 것은 동자가 무슨 동자죠? 움직일 동자입니다.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언어도 쓰고 머리도 쓰고 글도 쓰고 컴퓨터도 하고 이렇게 머리를 사용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가 회사를 가든 집으로 이동을 하든 친구를 만나러 가든 아니면 스포츠 활동을 즐기든 잘 움직일 수 있어야 근육량도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수많은 질병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한쪽 다리에 인공관절을 하신 어르신이 그러면은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될까요? 자, 이런 분들은 혼자 운동을 하시면은 다칠 위험성이 있습니다. 걷는데 지장이 없고 의료적인 어떤 하자는 없지만 병원에서도 운동을 하라고 했고, 근데 움직임 자체가 자연스럽지 못하고 균형을 잘 잡지 못하다 보면 넘어져서 또 다른 손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노인분들을 지도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많아요. 돈이 굉장히 많으신 거예요. 굉장히 부자고 난 부러울 것 없는 굉장한 부자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젊었을 때 운동을 너무 싫어했고 그걸 왜 하냐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지금은 어떻냐라고 여쭤보면 저렇게 운동을 해서 막 근육을 키우고 막 이런 사람들이 제일 부럽다는 거예요. 몸이 안 좋아지기 전에 보행이라는 것을 잘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근데 이제 구조가 조금 변하신 분들이 있다고요. 자, 왼쪽 다리는 병원에서 수술이 잘 돼서 곧게 무릎이 펴져 있는 거죠. 근데 우측 다리는 둥그렇게 바깥쪽으로 휘어 있는 거예요. 다리의 한쪽은 곧아서 다리 길이가 길죠. 반대쪽 다리는 무릎이 바깥쪽으로 휘어 있어서 우리 어린 아이 아니면 굉장히 어르신들이 이렇게 다리가 구부정해지잖아요. 옆으로 바깥쪽으로 휘어서 그런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우측 다리는 다리가 짧고 좌측 다리는 다리가 긴 거예요. 다리 길이의 차이도 있고 발목의 움직임도 다릅니다. 보행을 앞으로 이렇게 똑바로 해야 되는데 똑바로 하지 못하고 한쪽 다리는 앞으로 뻗고 반대쪽 다리는 바깥쪽으로 회전하면서 앞으로 가고, 발목의 움직임이 또 잘 안 일어나다 보니까 다리는 고관절을 사용해서 바깥쪽으로 이동해서 안쪽으로 들어오고, 이런 형태를 띠고 있으면 발에 또 다른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균형을 맞추는 운동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균형 잡는 운동, 밸런스를 잡는 운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중추신경계의 감각, 그리고 발바닥에 있는 이 센서들 보강시켜주는 운동을 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벽을 잡고 걷거나 아니면 누구의 보조를 받고 걸을 수 있는 분이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더 잘 하실 수 있게 되는, 자, 그런 형태로 보행 운동을 시켜드린 분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발로 가족들하고 설악산을 가서 케이블카를 타러 가겠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굉장히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구조 변형이 있거나 수술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제가 운동을 시켜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게 수술이 완전히 회복이 되고 그리고 의료진이 헬스장이나 아니면 생활상에서 운동을 해라 라고 했을 경우에 그럴 때는 이제 운동을 아주 미세한 운동부터 진행을 시켜드리고 그런 경우는 있어요. 구조가 너무 많이 변형되신 분들은 구조 자체가 변형되긴 어렵습니다. 제가 운동을 시켜드릴 때 손으로 잡고 당기고 막 마사지하고 이런 것들은 거의 없어요. 각각의 근육의 기능, 왼쪽 다리 그리고 오른쪽 다리, 무릎에 붙어 있는 근육, 발목에 붙어 있는 근육, 그리고 고관절에 있는 근육, 그리고 힙 쪽에 있는 근육, 이 근육들의 펑셔널 아나토미, 기능 해부학적인 각 근육들의 기능을 가지고 이 근육의 어떤 비율 대비로 해서 이쪽을 좀 더 많이 시키고 이쪽을 좀 덜 시키고 그리고 이 동작은 이렇게 피하고 이 동작은 어떤 보상작용이 일어나니까 관절의 움직임을 손으로 막아놓고 움직임을 유도하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꾸준하게 그리고 뭐 저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 분이 회원분이 꾸준하게 오랫동안 나오셔야 되는 거고요. 성실하게 하시고 믿고 따라오신 분들 그리고 또 제가 기능해부학적 그리고 생체역학적인 부분을 그냥 막 가르치는 게 아니라 계속 움직임을 보고 분석하고 생각하면서 운동 조절을 계속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보행 기능이 조금씩 좋아지는 거예요. 단기간 내에 좋아지지 않고요. 어르신들도 운동이 필요하고요. 우리 젊은 사람들도 우리 40대, 50대 분들도 중년이나 장년분들도 운동이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질병 예방을 할 수가 있고 발목의 움직임이나 어떤 무릎의 움직임이 잘못 일어나다 보면 또 다른 근육의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고 생활상의 통증이 있을 때 근육을 올바로 이완하고 강한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미세하고 정교한 운동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해소되는 부분들이 있다고요. 기승전 운동 영상들을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영상들을 꾸준하게 보시고 한 가지 운동만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운동은 통합적으로 여러 가지 운동을 내가 선택해서 해야 되고요. 그래야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함이 중요하고요. 내 몸의 건강, 신체가 건강해야 마음의 건강을 또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몸이 망가지면 마음이 망가지고요. 마음이 망가지면 몸도 망가집니다. 저는 몸과 마음을 그래서 하나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 멤버십도 있으니까 개인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해드리는 온라인 서비스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보시고 필요하시면은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바이바이.